요즘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환율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환율도 매일매일 환율 다 곱해가지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저도 지난해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한 이제 서학개미이긴 한데요. 혹시 수익률은 뭐 그냥 아이들 이제 모은 용돈으로 조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괜히 했나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산 관리는 역시 이제 KB의 자산 관리 전문가분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자산 관리는 KB에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같이 현지 통화로 전후 2개월을 평가한 후 증여일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서 원화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액을 먼저 구한 후 네네. 이제 환율은 증여일 당일 한 번만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네. 되게 복잡한 곱하기와 나누기 이걸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주식도 주식이지만 요즘 분산 투자 차원에서 뭐 ETF도 하고 ETF도 이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데 참 이건 평가 방법이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2개월로 평가하지는 않고 네. 간단합니다. 이제 증여일 당일의 현재 거래소 기준 가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식보다는 간단하네요. 그러면 뭐 이왕 말씀해 주시는 김에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 펀드, ELS 같은 경우 이제 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비과세 상품으로 많이들 가입하신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과 최근 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네. 뭐 주식보다는 좀 더 간단하네요. 네. 금융상품별로 평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꼭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 재산공제 범위 내라면 사실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이 신고하라고 권고하시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나요? 물론 이제 납부할 세금이 없기는 한데 네. 이제 증여를 했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엄연히 있는 거고요. 네네. 예, 나중에 그 자금이 불어났을 때 그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다가 갑자기 헉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괜찮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신고 안 했는데 우리 텍스 트레이너 우리 김도훈 세무사님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떻게 뭐 조치할 방법 이런 건 또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문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저평가된 주식 증여 장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증여한 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하던 주식이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성년 자녀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되니까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여하고 나서 시세가 올라서 만약에 1억이 됐다. 그러면 그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자녀한테 1억을 증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제 불안한 마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1억이 다 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면 이제 증여세가 485만 원이 발생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이제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절세 기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무사님 얘기를 귀 기울여 두셨다면 500만 원을 순식간에 아낄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봤는데 아무리 좋은 절세 방법을 제시해도 이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떤 시기가 닥쳐서 증여를 한다면 이미 절세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절세 트레이너 김도훈 세무사님은 실천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제 보유 중에
중인 여러 재산 중에서 증여할 재산을 선택할 때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이 좋은 이제 재산을 증여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히 저평가됐다고 해서 증여하는 건 오히려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생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든가 또 잘 팔리지 않는 농가주택, 맹지 뭐 이런 것들은 증여해줘봤자 자녀한테 오히려 짐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또 혹시 그 밖에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8천만 원에 취득했던 주식이 5천만 원으로 이제 평가 금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네. 이제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향후 주식 가치가 다시 올라서 1억 원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천만 원이 매매 차익인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차익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증여하고 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증여세가 없는 건 맞지만 양도세가 과세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양도세를 내지 않는 국내 주식을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고 나면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모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융기관에서도 뭐 업무할 때 부모가 대신 서류 처리나 이런 걸 해주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증여한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부모님 명의로 주식을 갖고 와서 그걸 관리해준다 이런 것도 문제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안 되고요. 네. 네. 한번 증여를 하시면 이제 다시 부모님 명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금융자산은 입금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네. 아무리 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명의를 원위치 시킨다면 의도치 않게 이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명의를 섞어서 자금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이제 비추드립니다. 네네. 역시 세금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뭐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증여를 할 때 꼭 이제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금융상품을 증여하시게 되면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장 증여받은 상품을 팔거나 해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세금을 대신 이제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대신 내주는 만큼 추가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세금을 낼 재원까지 고민을 잘 하셨다가 진행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증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이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공은 버티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변동성이 큰 요즘 같은 시장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자님들의 열화 같은 성환이 있다면 또 오실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절세 맛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호용 세무사 김도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